잘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그 국영수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국영수를 제대로 공부를 해왔으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은 거의 쉽게 표현해서 공짜로 먹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이런저런 사연으로 부모님께서 검증을 못 해주셨으면은 아마 1학년 1학기 지금 중간고사 보시고 멘붕에 빠지시고 이리저리 대책을 찾으시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공부가 탄탄하지 못하면 고1 와서는 참 대책이 거의 없다, 이런 전제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래도 부모님께서 열심히 찾아주시면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의 초점을 부모님께 맞춘 게 아이들한테 맞춰가지고 이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유튜브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정보보다도 애들한테 알려줘 봐야 그렇구나 하고 시도만 할 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살살 꼬셔가지고 재밌게 그렇게 진행을 시키면 구독자 한 50만까지는 그냥 올라갑니다. 전국에 애들은 다 들어오니까요. 그렇지만 그거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빼앗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렇게 다 모셔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는 그 학교마다 교과서가 다 달라요. 예전 같으면은 국정교과서라 그래서 국어 교과서 한 가지 이렇게 나올 때는 출판사마다 다양한 문제지를 많이 그 단원에 맞춰서 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고1 가서 또 이렇게 만회하기가 어렵지만은 않았어요. 문제지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아이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요즘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하느냐, 안 하니까 그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기껏 만들어내는 게 자습서 정도. 그나마 그 자습서도 잘 안 팔려가지고 거의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헌책을 인터넷에서 사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매 학기 그 책을 받기 전에 그 학교마다 그 교과서 출판사 저자를 검색해서 잡서부터 먼저 구입해 놓는 게 요즘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나마 몇 권 팔리고 나면 없어요. 많이 안 찍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어 출판사마다 그 선생님들을 위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학사에 국어 있다 그러면 그걸 지학사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선생님들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문제지나 수행평가나 해서 다양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선생님이 만들어줘야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그걸 부탁하면은 피식 웃을 거예요. 개인정보 다 유출되는데 그걸 누가 줄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선생님들 아시는 분이 고등학교 과정이지만 초등학생 선생님도 좋고 가서 인증을 받고 그 사이트를 열어서 들어가면 그 국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노골적으로 문제가 또 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안 좋죠. 여태까지는 거기 있는 문제를 이렇게 내면 속은 편했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놈들이 여기 다 들어와가지고 보내 이러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또 딴 데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 줄 아시는 분은 그 주변에
아이디를 하나 얻으세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공유를 해서 그래야지 더 많은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니나 나나 다 한 명씩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혹시 뭐한 10명이면은 10명 중에 한 명은 어디 선생님하고 연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티칭 코너로 들어가서 자료를 뽑으면은 아주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어책에 대한 자습서는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셔야죠. 그 자습서 내용까지 공부하면 그냥 거의 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연습을 많이 못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죠. 수학도 같은 방법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또 기본적인 실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EBS에 들어가면 그 교과서마다 그 교과서를 가르쳐주는 강좌가 있습니다. 다 불행하게도 출판사마다 다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설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가면은 국어 내신 강좌에 그 교과서를 맞춰서 찾아서 하면 좋겠는데 수학은 뭐 어느 교과서나 다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EBS에 보면 강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학 강좌는. 그래서 고1에 와서 중간고사를 보고 놀래가지고 또 공부를 하려니 수학은 체계적인 학문이라 중학교 과정에 이렇게 그 부실했던 애들은 강의를 들어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고통 속에 헤맬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그 인터넷 강좌를 듣는데 노트를 딱 꺼내놓고 그 선생님이 칠판에다 계산 과정을 쫙 써주잖아요. 그걸 같이 따라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산 과정 안에는 중학교 과정서부터 초등학교 과정 다 들어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문제 하나 풀므로써 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그 수학적 약속이라든가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풀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일일이 풀어가면서 하면은 굉장히 득이 되죠. 그죠? 그러면 미처 못 배웠던 거는 그 안에서 계속 터득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1단계 문제로 그렇게 하고 익히는데 우선을 해야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공부를 많이 안 했다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어가지고 점수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기본적인 인프라가 수학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거는 단순히 한 학기에 있는 이론을 배웠다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설지가 있잖아요. 해설지를 보고도 모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 그때는 좀 큰일 난 거예요. 그 전 단계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학기 중에 할 수가 없어요. 방학 때 그나마 그 짧은 기간에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방학 때 여러 과목을 못합니다. 딱 한 과목이라도 교정을 해야 되는데 방학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지 2학기 때부터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학기 중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걸로 이렇게 해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물론 학원에 가면은 못 푸는 문제 있으면 선생님이 한두 개 가르쳐 주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풀이하는데 계산 과정 칠판에 써주는 거 그거 같이 따라 적어서 그대로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어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그것도 역시 시중에 문제가 없어요. 교과서마다. 전에 이제 국어 얘기했듯이 그대로 따라하면 그 안에 문제 여러 가지 뭐 단어 테스트하는 법서부터 다 있어요. 다양하게. 그거를 일단 끄집어내고요. 각종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과서 강의를 하는데 또 그 교과서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퍼진 교과서를 많이 하고 드문 교과서는 잘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기 중에는 애들이 뭐 집중력도 없고 공부하기도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영어에 보면은 교과서에 독해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을 타자를 지키세요. 타이핑을.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체크하고 타이핑하고 체크하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한 문장 치고 두 칸 벌리고 한 문장 벌리고 두 칸 하고 이렇게 쭉 늘려놓은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주석을 달고 연습을 하는데요. 강의가 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해당 교과서의 지문을 타이핑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애가 뭐 타이핑 하라 시킨다고 투덜거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모르는 단어 찾고 외워야 되는데 한 번 쓰는 걸로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이상 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한 번도 안 쓰고 국어도 아니고 영어인데 한 번도 안 쓰고 그걸 마스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자를 치면은 또 집중력이 생깁니다. 타자를 치는 동안은 딴 생각 못 해요. 오타가 나니까요. 그리고 오타가 난 건 이렇게 줄이 쫙 갑니다. 빨갛게. 그럼 그것도 골라서 제대로 하고 소문자, 대문자 제대로 쳐라.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하면 일단 문장이 딱 되면은 자기가 치는 동안에 몰랐던 데는 이렇게 밑에다 선을 그으라 그랬죠. 그래서 쭉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휘를 찾아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영어 어휘 이쪽에는 뜻 이렇게 반 쭉 제가 늘 하는 대로 그래서 반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일단 시켜야 됩니다. 물론 그 영어는 제가 뭐 어휘 인식하는 거다 이랬는데 지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당장 교과서 내에 있는 어휘를 모르는 게 없어야 되니까요.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급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 3월 뭐 4월 모의고사 지문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그 지문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는 시험 한 일주일 전부터 그렇게 알려주니까 그때는 각종 인터넷 그 유명한 사이트에 가면은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 그거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서에 대한 그 강의가 있으면은 그거를 들리는데 또 그 안에는 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많이 있으니 그거 풀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험 기간에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라는 방법에 뭐 공부에 나중에 도움이 안 되거나 그건 아닙니다.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아무리 하기 싫어하는 애도 영어는 지문을 꼭 타자를 치라. 그리고 수정하기도 좋잖아요. 교정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큰 A4로 프린트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다 또 메모를 하고 나중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만 본서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기말고사를 그 위기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 과목 딱 택해서 집중적으로 고치고 뻔하잖아요. 국영수 아니 셋 중에 하나잖아요. 자, 탐구는 어느 한 파트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또 공부했는데 손해 볼 거는 없어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크게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탐구는 시험 기간에 하는 거고 평소에는 국영수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방학을 하기 일주일 전에 방학 계획에 따라서 국영수 뭐 있는데 탐까지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렇다가는 방학 때 헛일이 되거든요.
방학 생각보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방학 시작하다 보면 그냥 끝이에요. 저는 방학 동안에 많이 시켜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한 과목 극복하기도 벅차다. 이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뛰어나서 상당히 잘하는 애들은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방학 때 되면은 거의 다 또 다음 학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자기가 수학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은 방학 동안의 절반은 반드시 1학기 때 한 거를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또 선행하면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회가 안 돼요. 그러다가 헤매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이, 힘들어. 이러고 우리 애는 수시로 가야지. 수시 참 맛있어요. 뭐 초밥도 아니고 발음이 참 힘들어요. 수시가. 옛날에 그 일본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뭐 제가 뭐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뭐 한국 사람이 조선징이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이 스시할 때 그 발음을 일본 사람들은 정확히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 경상도 사람처럼 이게 라이스가 뭐냐 그러면 다른 데는 뭐 쌀 이러는데 살 하듯이 발음을 틀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구별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것 제가 뭐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극복을 또 하셔야 되는데 지금 또 기말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금방 기말고사예요. 이제 뭐 중간고사 끝났다고 벌써 한숨 돌리다 보면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짜 바짝 아이를 조여서 그 밑에서 탈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해라, 집중해라, 야 5분만 참어, 10분만 안 돼 있어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 해 이렇게 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갈등 생기고 마찰이 생길 바에야 달라붙어서 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도를 닦아야 됩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든 말든 뭐 원망이 안 하겠지만 요즘 애들은 할 수도 있어요. 내 앞날을 부모가 좌지우지했다 뭐 별별 핑계 대면서 그렇지만은 부모가 자식 공부에 무슨 큰 뭐가 있어가지고 한다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해줬어. 그래서 날 존경해야 돼.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또 무슨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할 겁니다. 그런 거 감안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시켜야 됩니다. 강제, 반강제 잘 안 되면은 신탁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특히 공부는. 자, 잘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은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